우리 모두 태어날 때 응이하고 울었지 헬로월드하고 오고 아니니까. 그쵸. 예를 들어 제가 이산 수학을 가르치면은 나의 경쟁 상대는 딴 교수님이 아니고 현우준이란 말이에요. 원래 강의실에 모자 쓰니까 실내에 모자 쓰면 예의가 아닌데 저는 모자 쓰고 온 학생이 왜 쓰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벗으라고 못하겠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고요. 오늘 소개할 교수님은 이인묵 교수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치고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2006년에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온 지는 이제 20년이 조금 안 됐네요. 네. 그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은 게 달라지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제일 달라진 건 제가 나이 먹었다는 것. 네. 그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거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학과장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전공 주임이고 덤으로 융합 전공 주임이고 하나 덤으로 AI 융합대학 부학장, 학생 담당 부학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은 주로 알고리즘을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이제 AI 융합대학의 주임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 AI 융합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전공 6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전공 6개를 혹시 각각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저한테 물으면 당연히 인공지능 전공이 제일 좋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렇죠. 전자하고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일 거고 그 다음에 전자에서 더 나가서 반도체에 집중을 한 반도체 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AI ICT 전공은 정보통신과 AI 응용을 같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전공은 우리가 그 컴퓨터 쪽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더 따로 떼가지고 깊이 있게 배우는 전공이다. 그리고 AI 자율주행학과의 경우에는 테슬라 같은 거 아니더라도 요즘 차를 사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자율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차 따라가는 거, 안 부딪히고 따라가고 차선 안 빠져나가고 그런 정도는 되어 있는데 즉 그런 응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AI 자율주행학과가 있어가지고 6개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알고리즘을 주로 다루시잖아요. 네. 어쩌다가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됐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얘기를 사실 질문을 미리 들었을 때 굉장히 고심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별로 알고리즘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때 보면은 우연이라든가 내가 원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생겨왔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게 조금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영국에 가서부터 였던 것 같아요. 영국에 가서 좀 세계적인 사람들 만나보고 이 정도면 나도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알고리즘을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좋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지금 굉장히 만족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다른 걸 했던 것보다는 나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대신에 좀 저희 선택의 폭을 좁힌 부분도 있죠. 알고리즘을 한 20년 전에는 네. 필드에서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코테가 없었거든. 만약에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연구가 들어온다면 예. 한번 공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프로니까 조건만 맞으면 다 해야죠. 오, 그렇군요.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분야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세부 전공을 빨리 정해야지 빨리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세부 분야에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문제를 해결할 때 고전적인 격언 중에 하나가 Early optimization is the root of all evils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리 최적화하면 망한다라는 이게 원칙이긴 한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학생 때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높아졌고 저 같은 경우에는 4년에 좀 나눠 배웠던 것들을 2년에 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배우는 양이 훨씬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해가 갑니다.
다시 질문에 답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그 AI의 경우는 파이썬이 대표적이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은 그 넘파이라든가 파이토치라든가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는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AI로 가겠다면 일단 그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프론트로 간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사실 필드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요구를 해요. 다음에는 만약에 우리가 SI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역시 자바를 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레거시 이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많이 짜놓은 코드가 자바로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그걸 다시 다질 게 아니면은 내가 이런 유지 보수를 하든가 다시 새로 짠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바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걸 가져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배울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을까요? 코딩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안 해본 거니까. 코딩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일단 공포. 나는 이걸 못한다, 어렵다 라는 공포가 큰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었지 헬로 월드하고 온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본 거니까 당연히 안 되고 노력 같은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 들어 느끼는 거는 굉장히 요즘은 가르치는 게 좋아졌으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산수학을 가르치면은 나의 경쟁 상대는 딴 교수님이 아니고 현우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 수준은 현우진에 와 있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우진보다 들고 더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네. 현우진 나보다 돈 많이 벌어. 다시 코딩으로 들어가자면은 일단 첫 번째 공포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왜 현우진 얘기를 왜 했냐면은 어느 정도는 불편을 감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남이 할 수 없으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보통 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과제를 할 때 챗 GPT나 퍼플렉스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네.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제 입장에서는 이게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학생은 여기까지 들어가면 꼭 여기까지 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은 끝도 한도 없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 알았는데 뭔가 별의별 희한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은 가장 기가 막힌 얘기는 저기 가서 A4 50장 갖고 와라 라고 했더니 백지를 50장 복사해가지고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종이를 3개 실어가지고 인간의 능력은 이렇게 무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답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수업을 하다 보면 우리 학교 학생들도 뭔가 많은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발현된 기회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믹스된 생각이 있는 게 이걸 잘 이용하면은 정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못된 창의력을 발휘하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쉽게 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래서 제 숙제를 인공지능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다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는구나, 그럼 빈 부분을 메꾸는 걸 해보자, 이 정도면 뭐 할만하지 라고 했는데 한 학기마다 좀 인공지능이 들어가지고 이게 쉬운 이슈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보면은 우리 숙제 중에 분명히 의미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의미 없는 것도 일단 한번 해보고 의미 없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에 맡기고 난 놀아야지 라고 그러면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전략인데 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인 것 같지는 않아요. 교수님은 주로 AI를 과제 검수할 때 쓰시고 그러신 건가요? 일단은 교수의 일 중에 상당히 많은 걸 하는 게 뭔가 문서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드는 것하고 이미 있는 걸 고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틀을 짜는 것에서는 도움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글 쓴 거를 좀 검수한다든가, 이건 또 다른 건데 조금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있겠는가, 아니면 어떤 내가 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어차피 내가 구글 보고 할 거면은 인공지능 시켜가지고 잠깐 조사해보고 이렇게 맞는지 체크하는 게 좀 편하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연구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연구를 하는 게, 원래 제가 주로 하던 것들은 문자열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이것들을 실제 보안이라든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응용하는 것들이 원래 제가 연구하던 것들이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그쪽에 대한 일을 주로 하면서 연구도 그쪽으로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도움이 된다 하면은 사실은 어찌 보면 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인공지능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러고 있죠. 그럼 만약에 추후에 네. 교수님께서 이제 알고리즘 연구를 한다, 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선호하는 학생 유형이 있을까요? 일단은 코딩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 아니라 딴 모든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 보면은 뭔가 예의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강의실에 모자 쓰고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원래 강의실에 그러니까 실내는 모자 쓰면 예의가 아닌데, 저는 모자 쓰고 온 학생이 왜 쓰고 왔는지 알기 때문에 벗으라고 못 하겠거든요.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런 학생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동안 교수직을 하시면서 이제 연구자로서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뭔가 보람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연구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 온 다음에 뭔가 제가 해야 될 만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교수가 하는 게 교육, 연구, 봉사라고 했는데, 교육은 뭐 제가 다 가르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그 소프트웨어학과 졸업한 학생 중에서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미국 좋은 학교에서 교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과를 졸업해서 삼성, 뭐 네이버, 뭐 오늘의 집을 거쳐서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런던 오피스로 이제 진출한 졸업생이 있다고 링크드인에서 봤어요. 예, 적어도 뭔가 내가 이 학생의 능력이 있다는 거를 방해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다 생각이 들고, 항공대학교 교수로서 한 거는 프로그래밍 대회 같은 데서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던 거, 삼성전자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을 이기고 1등은 아니도 굉장히 좋은 상을 받았었던 거, 솔직히 제가 가르쳤다기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생들의 능력을 방해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물어다 준 게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 AI 융합대학 입학한 1학년 전공 친구들한테 네. 남기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사실 아마 AI 융합대학이라는 친구들은 저를 전공 탐구 때 4번인가 봤기 때문에 별로 안 반가워할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공부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딴 거 하는 것보단 재밌을 거라고 제가 감히 보장합니다. 재밌게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